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브라 기조 교수님은 사실 제가 서울대 철학과에서 대학원을 할 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도쿄대 동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덴츠라고 하는 일본 아주 큰 광고 회사를 다니시다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NHK 한국어 그걸 방송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근데 거의 뭐 문제가 없었어요. 굉장히 의학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최근에 많은 이제 그 한국 조선 사상사에 관한 문제적인 책을 내고 있고 이제 이 통조 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철학적인 통찰로까지 이제 나아가신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시절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고통이 일정한 게 아닌가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드는데 오늘 왔으면 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오지는 못하시고 방송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교토대학의 오브라 기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교토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학술대회에 직접 참석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저 철학, 트랜스버설 필로소피라는 낯선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즘의 철학입니다. 지배력의 높이를 겨루는 철학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가능한 한 다수다양한 세계관을 포용하는 철학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다 낮은 철학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경우 일본에서는 유태계가, 불교에서는 원효가 가장 낮은 철학자입니다. 여기서 낮은이라는 말하는 것은 낮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가지적으로 낮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바닥, 저변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음이 아닌 낮음으로서 높음이 아닌 낮음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바닥이나 낮음이라는 것은 철학과 사상이 성립하는 기반을 말합니다. 그 철학이 다른 모든 다양한 세계관이나 사상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즉, 다수 다양하고 이질적인 세계관과 사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한 한 많은 세계관과 사상이 바닥, 저변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의해 배타성이 아닌 포용성이야말로 철학에서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즉, 높음의 철학이 아니라 낮음의 철학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핫토리 에이지가 트랜스바설이라는 말을 통저로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근거로 저는 통저 철학, 트랜스바설 필로소피라는 말을 제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핫토리가 트랜스바설이라는 말을 통저로 번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유니버설, 보편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강한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유니버설은 하나로 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란 논리적, 남성적, 서구적이라는 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이야말로 지상의 가치라는 서양 중심적인 계몽사상이 그 토대에 있습니다. 보편이라는 말로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열 수가 없다고 핫도리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도달한 것이 통저, 트랜스바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핫토리는 통저 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제창하는 통저 철학의 통저란 바로 핫도리가 트랜스바설이라는 개념을 통저로 번역한 것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트랜스바설 필로소피는 유니버설 필로소피가 아닙니다. 후자는 하나라는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헤게모니라든가 지배라는 개념과 결부됩니다. 다른 타자에 의해 힘의 배경을 사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라는 행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니버설, 보편적이라는 개념을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개념을 해체해 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저 철학, 트랜스버설 필로소피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말한다면 회통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통조적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불교 사상에서 가장 트랜스버설한 통조 철학을 제창한 사람이 원효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책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성학십도와 자성록 등에서 논의된 이와 경의 철학일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통조성은 트란스 동아시아 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트란스 동아시아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국, 한국, 일본, 류큐, 북방 유목 국가 등 동아시아를 병렬적으로 인식하고 그 다양한 관계성의 총체로서 이 지역을 파악하는 철학입니다. 한 국가의 철학사와 본질주의에서 이탈하여 월견적 시각에서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여 철학의 실상을 규명해 갑니다. 이러한 트란스 동아시아 철학의 시각에서 본다면 유학에서 이퇴계 철학의 중요성은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교는 본래는 중국의 외부에 대해 유출할 수 있는 보섭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교는 중국적인 천자라는 통치 시스템과 북의 중심주의라는 친족 시스템과 일체화한 사상이었다고 그런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적인 통치 시스템과 북의 중심주의의 친족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원래 이 사상은 침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주변에 위치한 여러 국가는 보장상의 이유 등으로 중국적인 통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 그와 함께 유교 중 오경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적인 친족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변 지역에서는 그 이상의 유교의 침투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것이 성리학, 주자학이었습니다. 주자학은 유교이기 때문에 중국적인 통치 시스템과 친족 시스템이 기반 위에 성립되어 있으며 물론 그 의미에서 통저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철학, 이기의 철학, 성선의 철학 등의 부분은 중국적인 통치 시스템과 친족 시스템의 기반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일본의 주자학 수용입니다. 고려보다도 일찍 주자학을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돈북사 등 교토 오산에서 이 학문이 열심히 연구되었습니다. 오산은 선입니다. 주자가 적대시한 불교의 거점에서 주자학이 열렬히 환영받고 깊이 연구된 사실은 이 학문이 중국적인 통치 시스템과 친족 시스템에서 일단 분리되어 수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경적 유교보다도 주자학적 또는 사서적인 유학이 압도적으로 트랜스동아시아에서의 통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고려시대의 중국적인 성 시스템을 채택했고 과거 제도도 갖추었기에 일본보다도 월등히 중국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자학이 도입되었으므로 그 통저성은 일본보다도 발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완조의 시작과 함께 주자학은 제도화되어 침투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통조성은 심철학, 이기의 철학, 성선의 철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국적인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살인파의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중국적인 시스템으로서의 한정성을 넘어 문제를 심, 이, 성 등의 주산적 차원으로 올림으로써 역으로 통조 철학으로서의 바닥, 저변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에서는 중국적인 통치, 친족 시스템이 침투하지 않은 단계에서 주자학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 리, 성 등의 철학적, 주산적 차원의 논의가 받아들여져서 불교의 선사에서 연구되었지만 그것은 선사의 외부에까지 흘러나가는 움직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특수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었을 뿐 그런 의미에서 통조성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미 중국적인 통치, 친족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조건하에 주자학이 침투했기 때문에 조선 완조 초기는 그러한 제도적 사상으로서 이 학문이 이해되었지만 정도 전에 불교 배총론 등은 그 하나의 예입니다. 육고 훈구파,
즉 주자학을 제도적으로 이해하려는 관료 세력에 대항하여 살인파는 주자학의 심, 리, 성 등이라는 철학적 내재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이 학문을 트랜스동아시아의 공유 철학으로 재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 출연한 이택에는 트랜스동아시아의 통저 철학으로서의 주자학을 완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송학십도와 자성록이야말로 주자학을 중국적인 제도의 한정성으로부터 해방하여 이 한문의 통조성을 최대한으로 확대한 획기적인 문서인 것입니다. 즉 중국적인 통치 시스템과 친족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인간의 마음의 양태, 본성과 감정의 관계, 인간적 도덕적 성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궁리하여 재구축한 문서였습니다. 즉 성학십도, 자선록은 중국적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도 주자학을 이해하고 신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철학서였습니다. 주자학을 중국에서 분리해 트랜스동아시아화한 혁신적인 문서인 것입니다. 그 가장 현저한 증거가 일본에서의 이퇴계의 중요성입니다. 일본이라는 사회는 에도 시대가 되어도 중국적인 통치 시스템과 친족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에도 시대의 통치 시스템은 집안 분권형의 봉건제였으며 친족 시스템은 북의 중심주의가 아니었고 일본인의 대부분은 시와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중국적인 사회 기반이라는 제약이 있었기에 제도적으로 이해된 주자학은 일본 사회에는 좀처럼 침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태계의 통조철학화의 작업을 거친 주작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열려 있었던 일본에서 절호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기에 주자학은 진정한 트랜스동아시아 철학으로서 재생한 셈이며 역으로 말하면 이태계가 없었다면 주자학의 통조성은 철저하지 않은 채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자학이 트랜스동아시아의 통저 철학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인간관의 부분을 중국의 통치 시스템과 친족 시스템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더라도 중국적 제도로부터의 부분적 분리는 필수였습니다. 가령 현대 서양적인 민주주의와 핵가족이라는 시스템에서도 주자학은 부분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신유가들의 사고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주자학의 철학적 인간관을 송대의 중국적 시스템에서 어떻게 분리하여 추상화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그 선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 유자들에게는 무가가 지배하는 봉건제라는 통치 시스템과 남계, 북의 혈통보다도 가업의 영속성을 중시하는 일본적인 이해, 집 시스템에 어떻게 하여 주자학의 중국성을 희석하면서 도입하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주자학이 성립하는 기반인 시스템적 토대를 완전히 도입하고서야 주자학의 학문으로서의 정당성, 정통성을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1. 주자학의 에센스가 아닌 그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통체성. 2. 주자학이 존재로 하는 통치 시스템의 기반으로서 예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자세. 일본 유학에 결정적으로 결여되었던 측면입니다. 이 특징이 전면적으로 개화한 것이 노론에 의한 조선의 주자학화였습니다. 주자학의 전체를 완전히 보존하고 이해하려는 실증적인 자세와 예론의 정밀화, 그리고 주자학적 인간관의 정밀화, 인물선 동일론입니다. 라는 한문상의 움직임과 조선의 통치, 친족 시스템의 중국화라는 사회의 움직임이 같은 벡터,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상징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노론화의 방향성으로는 결코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자학을 배워도 통치, 친족 시스템을 중국화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적인 통치, 친족 시스템을 유지한 채 유학을 어떻게 침투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어떤 이는 주자학을 배웠고 어떤 이는 양명학을 배웠고
어떤 이는 곤자 맨자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고 어떤 이는 곤자보다도 더 앞선 성인을 이상화했던 것입니다. 이태계가 영향을 끼친 대상은 주자학을 배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태계로 신봉했던 일본 유학자 중에는 얀명학이나 신도를 배제하지 않았던 자가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태계의 경과 이의 철학이 가진 통저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태계야말로 현대 신유가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신유가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서양 근대의 관념에 유학의 세계관을 적합시키려는 사상적 운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통치 시스템과 친족 시스템을 버리거나 희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통 중국과 근대 서양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 전식화하기라는 작업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태계는 16세기에 그것과 비슷한 것을 선구적으로 이루어낸 철학자였습니다. 그 중요한 문헌이 성학십도와 자속록이며 개념은 경과 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철학의 인간관입니다. 얼마나 통조적인 인간관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그 통조철학적인 몇 가지 인간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은 경의 중요성입니다. 일본에서 이태계를 존중한 유자들, 예를 들어 야마자키 안사이와 오츠카 타이야, 모토다 나가사네 등은 모두 경을 중요시했습니다. 왜 경을 중요시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다른 사상, 종교와의 대한적 관계성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좌선이나 염불, 신도에서의 모노이미 등 다른 사상, 종교에는 투투심이, 삼가함을 표현하기 위한 자기 통어적 심신 변형 기법, 즉 신체와 마음의 변형 기법이 있었습니다. 유교에서 그것은 예이지만 일본에서는 예의 도입 침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유교의 장례와 조상숭배는 일본에서는 불교에 흡수되어 불교의 의례로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장례 불교입니다. 자기 통어적인 심신 변형 기법이 결여되어 있던 유교 측에 그것을 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도입한 것이 경이었습니다. 고도의 철학적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 경이야말로 불교나 신도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심신 변형 기법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여기에 경의 통저성이 있는 까닭이지만 이 통저성으로 인해 나중에 유학과 신도의 융합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게도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계를 존중한 일본 유자들은 이의 능동성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태계가 말하는 이발, 요컨대 이는 기에 부수되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이 능동성을 가지는 자율적인 실체라는 관념을 그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사상의 비통저성에 대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본 철학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하나만 꼽으라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천대 철학이라고 답합니다. 이 천대 철학은 그만큼의 중요한 영향을 일본에 끼쳤습니다. 일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대 철학의 재평가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철학사의 화엄, 선, 주작, 양명학이라는 흐름과 대비하여 일본의 철학사는 천태, 정토, 신도, 국학이라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천태 철학에는 성학설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일념에는 선악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일념삼천의 사상이 천태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성과 악을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포용하려는 자세가 일본 철학에는 매우 짙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성인이 아닌 악인이야말로 왕생할 수 있다라는 악인 정기를 설파한 전토진종의 신란입니다. 이 전토진종이야말로 일본에서 가장 신자의 수가 많은 종파라는 사실은 일본 철학사에 있어서 성악설의 강세를 말해줍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양명학이 성행한 이유의 하나로 그 선합 포용적 세계관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동아시아의 유교와 불교의 내부에는 본디
통저 철학과 그렇지 않은 것, 비통저 철학이 있었습니다. 유교로 말하자면 주자하기보다 통저적이고 얀명하기보다 비통저적입니다. 불교로 말한다면 화엄이 보다 통저적이고 천대는 보다 비통저적입니다. 얀명학보다 주자학이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이성, 도덕 중심주의에 합치하고 천대보다 화엄이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도덕관, 질서관, 권력 구조에 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적인 세계관을 수용할 때 한국이 명확하게 주자학과 화엄을 중요시했던 것에 비해 일본은 양명학과 천대도 중요시했다는 사실에 통저성을 둘러싼 동아시아 각 지역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햄보다도 지혜 우월, 선악의 경계의 명확화, 통합적 질서의 중시라는 경향을 양명학보다도 주자학이, 천대보다도 화엄이 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천대 세계관 위에 성악설, 보리심의 부정, 악인정기, 일상임종 등의 철학이 꽃피었습니다. 또한 얀명학의 세계관을 극단화하여 반센명, 반센면 중심주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들에는 일본의 사회 구조에서 생겨난 여러 비통조적인 세계관, 예를 들면 여성의 세계관의 중시, 대지성의 결여, 생명경시, 비실제적인 언어관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적인 토대 위에 주자학의 이가 도입될 때 그 이의 분절화의 깊이는 가능한 한 깊은 편이 좋습니다. 즉, 제 말로 표현한다면 이 베타보다도 이 알파가 깊으며 그것보다도 이 엑스가 더욱 깊은 것입니다. 이 베타는 소당연지칙으로서의 원리며 이 알파는 서이연지고로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X는 이 알파와 이 베타를 성립시키는 기반입니다. 여기서 이 베타보다도 이 알파가 깊으며 그것보다도 이 X가 더욱 깊다라고 할 때 깊은 이라는 말은 낮은 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통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아시아의 통저적인 세계관의 기반이 약하고 통치 시스템, 친족 시스템이 중국적이지 않은 일본에서는 이 알파, 즉 서이연지고로서의 원리의 근거 차원에까지 내려가는 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실현한 것이 이태계의 경과 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마자키 안사이와 구마모토 시라파 등은 퇴계의 힘을 빌려 이 X의 차원까지 내려가는 경을 제인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끝났다면은 좋았을 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야마자키 안사에도 구마모토 시라파도 경과 이의 깊은 낮은 차원에서의 체득에 힘썼지만 역으로 깊은 낮은 차원까지 도달함으로 의해서 경과 이의 통저선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철저히 통저화된 이 X에서의 이와 경의 체득에 의해 그들은 역으로 가장 표면에 있는 이 베타의 구체성에 관해서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깊은 차원의 경과 이의 파악으로 의해 낮은 차원의 이 베다에는 신도의 세계관을 가져와도 없다는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그 전형이 야마자키 안사이자 그의 수이카 신도였습니다. 그는 신도와 유학을 표면적으로 융합시킨 인물이 아닙니다. 신도를 유학으로 해석한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자학과 신도를 표면상으로는 합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낮은 차원에서의 경과 이를 체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통저적인 체험이므로 그 체험의 위에 신도가 얹혀 있어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경이라는 말을 토, 흙, 스치와 같은 의미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경을 일본어로 투츠심이라고 훈독하는데 이 투츠심이의 투츠와 투치, 흙의 투치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토, 스치, 흙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신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유학의 경이 그 돈조성을 근거로 하여 신도와 접속됩니다. 본디 비돈조적인 철학적 토대를 가진 일본의 이태계의 경과 이가 극도로 돈조성이 높은 차원에서 도입되어 열렬히 존중된 결과 그 돈조하는 토대 위에 일본의 비돈조적이고 도착적인 신도라는 세계관이 놓여져 버린 것을 우리는 철학사의 뒤틀린 형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마모토 실화파의 철학이 후에 일본의 국채론의 준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마모토 실화파의 중심 인물 중 하나로 이태계를 존숭한 모토다 나가사네는 면치 20년대에 교육 직어를 기초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어에 표현된 천안 중심의 국채론이 후에 조선을 일본의 통치하에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사의 뒤틀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브라 기조 교수 강의하신 내용을 들었지만 사회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완전히 중국, 한국, 일본 철학과 역사를 이렇게 포괄하고 주자학과 양명학을 동시에 포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잘 모르는 불교까지 그 다음에 신도이즘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나름대로 이 동아시아의 통조 철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시는 큰 그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어봤을 때 제가 일본 철학에 대해서 일본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서 굉장히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이분의 책이 특히 이제 K 철학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대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그 다음에 조선 사상사라고 하는 두 책이 원래 일본어로 쓰여졌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 있고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냈는데 제 책이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분 그 출판사 사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철학을 통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쓴 그런 짧고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그런 개념을 주는 그런 철학사를 굉장히 이렇게 갈구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굉장히 현실을 아주 잘 파악한다 그렇게 느꼈나 보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철학사를 써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비판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책이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2020년경에 이분의 이제 그런 책들을 읽고 제가 굉장히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그 다음에 한국 철학의 시각에서 이분의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었고 또 조선 사상사 이런 쪽은 특히 이제 이분이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고 와서 다시 조선 사상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그런 시각하고도 많이 이제 연결되는 점이 있어서 평소에 이분 책을 읽고서 이제 또 한국 그 해겔 철학회에서 이분의 논문에 대해서 발표한 거를 제가 논평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분을 이해한 전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일본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논평이 좀 길어졌는데 스킵하면서 여기 또 이제 마침 안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10분보다는 조금 시간을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분이 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었나 봐요.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연구실 한쪽 구석에서 벌레처럼 몸을 웅크리면서 거의 7년이나 한국 사상사를 공부했고 일본에 돌아가서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도 한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싶다라는 열망 속에서 근데 이제 그 서문에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조선 사상사도 쓰셨는데 그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라는 그 책을 일본어로 쓸 때는
이제 자기는 이제 한국을 이제 떠나 보냈다. 나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줬고, 그래서 한국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 한국을 한번 이겨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통저성이 일본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부족한 것을 한국의 특히 퇴계의 사상으로부터 배워서 그 통저성을 확산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의 그 철학적인 맹주가 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인상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136페이지에 이제 2번에서 그 통저라는 개념, 트랜스버설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우리는 보통 횡단적이라는 말을 쓰지 통저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버설이라는 말이 그 라틴어의 버셜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향하다라는 뜻이지, 이분은 특히 저라고 하는, 낮은이라고 하는 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되는 거의 의미,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통저라는 개념이 그렇게 썩 좋은 개념은 아니라고, 이분이 그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핫토리 에이지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가 통저라는 개념을, 트랜스버셜이라는 개념을 보편성이라고 하는, 유니버설이라는 개념에 대한 대응으로서 내놨다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유니버설이라는 개념을 통섭적, 통합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남성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서구에 의해서 보편이 독점되어 온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 보편의 독점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는 더 큰 보편,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제 사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글쎄 통저가 이렇게 꼭 좋은 걸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여기서 그렇게 오늘 많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리기에 대한 나름의 그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거를, 한국을 리지향적인 나라다. 그래서 이제 리를 이분은 분절화하는 능력을 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리 알파, 리 베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체의 큰 메타 리, 그 다음에 이제 주체의 메타 주체 리에 대한 대응하는 리 자체의 또 메타 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나누어서 소당연과 소유연을 이제 또 나눠서 리 알파가 소이연의 리라면 소당연의 리는 리 베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구 일체의 리는 소당연의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 통체 그 태극의 입장에서는 소이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분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비판한 글이 있으면서, 이분이 그런 그 퇴계 선생님 내지 주위의 그 리가 특히 본인이 보기에는 이 화엄 철학, 특히 불교하고 관계가 있다, 굉장히 잘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또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2022년에 29회 그 국제 퇴계학회에서 저는 퇴계 사상을 이제 서양의 그 폴 리케르와 한나 아렌트,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세 사상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기독교에서도 대안적으로 사과하는 그 사상가들하고의 퇴계의 그 연결이 한국 신학, 그 믿을 신자, 인의예지 신의 그 강조에서 또 하나의 그 종래의 그 신학도 아니고 물학도 아니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신유물론이 나온 그것의 어떤 중정을 가는 의미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3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읽겠습니다. 138페이지 마지막 문단. 퇴계 선생의 리도 체험을 오브라 교수님이 강조하는 공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화엄 불교하고의 그 연결은 원흉 상직이라든가 이무의 법계라든가 그런 그 굉장히 이제 통저에서 강조되는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메타리, 이런 것들의 공존이 있는 것이 통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불교하고 연결하면 그런 것들이 공으로 쉽게 모아되는 화엄 불교와의 비교라기보다는
서구 기독교의 신의 임재 체험, 신의 계시 체험과 유비하면서 더 잘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신과 객체 세계의 초월성과 실질성, 자존성이 더욱 인정되지만 결코 사유하는 주체의 실제가 탈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가오는 신과 객체의 실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함께 하는데, 이와 유사한 태계 선생님의 리도 체험이 오늘날 서구 유물론적 신실제론의 객체 위주의 사유도 넘어서서 진정으로 세계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온 몸과 마음으로 사유하는 주체의 경물과 나의 염려와 온갖 격정에도 불구하고 은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객체 속에 리가 스스로 나와서 나와 만나주시는 물격의 차원이 동시에 있는 것이 태계 선생님의 리도의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한 두 차원이 해석학적으로 순환되는 경지야말로 저는 진정한 통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태계 선생님이 어떻게든 수호하려고 했던 리기 부작과 리기 분리의 리기 불이적 이원성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서구 전통 기독교에서 전통적 신 중심의 신학의 차원도 넘어서서 진정한 믿음, 경과 신뢰, 신이 시작되는 신학의 차원으로 전이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서구 기독교도 또한 마침내는 하나의 유물론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죽은 리의 전통 유학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태계 선생의 귀한 메시지이고, 이것이야말로 오그라 교수도 말한 하나로 되는 보편이 아닌 진정한 통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조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고 리지향성이면서도 한국에서의 리지향성은 거기 139페이지 마지막 글을 읽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도덕의 최고 형태는 도덕이 권력 및 부와 삼위일체가 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리지향성이란 리상승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일에서 뜻을 짓고자 하고 항상 더 상승하려는 지향성을 보이고 도덕과 사람다움을 묻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선생님이 말한 리의 분절화, 운동선수가 돼도 도덕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분은 이제 그런 해석을 하면서 리 상승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권력이나 부는 리가 가르고 나누며 판단하는 일에서의 저는 기의 내용이지 그 권력과 부와 도덕이 합치되는 상태의 그것이 진정한 리 지향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더 세밀하게는 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으면서 잘못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모두 그대로 리추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는 오류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즉 선생님은 리의 추구에서 항상 그 일에서의 불상리적으로 등장하는 기에 관해서는 관심하지 않고 그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리의 추구라고 하는 행동에만, 무브먼트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람들의 리 지향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완용이 나라를 판 행위도 그에게도 그 일에서 나름대로 리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리를 가지고 한 일이므로 같은 리 지향성의 행동으로 보아서 언젠가는 그것도 이해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그 책에서 합니다. 이것은 리의 판단과 분절이 대상이 되는 기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리 지향성을 단순히 하나의 운동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완용의 행위와 같은 것은 리의 참된 분별화 작업인 행위로서의 리 지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사적 권력과 부를 위해서 도덕적 리가 아닌 기에 휘둘리는 것이 되어서 리 지향이 아닌 기 지향으로 저는 보아야 한다고 보지, 그게 결코 한국 사람들의
리지향성의 한 표현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그 사상가의 무브먼트와 액션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이제 그 히틀러라든가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쓴 두 개념의 비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오그라 기조 교수의 그 리지향성의 의미를 도덕과 권력과 부가 합치되는 리지향성. 그래서 이완용의 나라를 파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지금 그렇습니까? 한 발표 하나가 더 남아 있어서. 네. 그러면 6장만 잠깐 얘기하고 제가 조금 6장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5장은 이분이 양명학과 그 주자학에 대해서 해석한 거에 제가 이유를 제기한 거, 뭐가 더 충족성이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했고, 6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통조성이라고 강조해 오신 원효나 태계 사상에 나타나는 리기 이원적 묘합의 영적인 특징을 저는 거룩의 평범성의 확대라는 말로 밝혀왔습니다. 아까 이제 그 4대 봉사 이런 것도 저는 다 그렇게 당시에 소수 사람들만 자기 것이라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거룩이죠. 제사. 그것이 점점 이제 사회화되고 이러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퇴계 선생님 인물을 굉장히 민주화의 어떤 선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퇴계 선생에게서는 그의 사유가 리발에서 리동을 거쳐 리도의 경지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그 하늘적 리, 곧 초월과 거룩이 우리의 본성과 이성뿐 아니라 우리 일상적 마음의 참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의 차원에 현현하는 과정, 즉 정중리의 실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리도란 나라는 주체의 온전한 포기와 비움 속에서 바로 객체, 사물, 지금까지 죽어있고 가치없다고 여기던 비인간과 물질 속에도 바로 하늘적 거룩의 리가 내재해 있고, 그 리가 나에게로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언어로 보았습니다. 이 경지야말로 바로 오늘 심각한 인류세적 문명 위기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참 정신의 경지이고, 오그라 기조 교수나 저처럼 가장 적게 종교적이면서도 풍성하게 영적인 유교 채소주의의 종교성이나 영성으로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진정한 상승이나 자기폭이란 바로 자기 겸비이고 인내와 고통 감수의 자기 하강이지 도덕과 권력과 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상승 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과 퇴계 선생과 전통 한국 여성들의 봉제사 접빙객의 참된 미지향의 상승의식이고, 그것은 곧 뛰어난 생명의식이나 살림의식으로서 오늘 한강 작가에서 노벨상을 안긴 채식주의자 등에서 식물성으로까지 하강하고자 하는 한 여성 몸의 고통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은 어찌 보면 칼과 총과 무력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비천해 보이지만 바로 그 영적 힘이야말로 비천과 밑바닥까지 거룩과 신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근본 힘과 토대라고 봅니다. 선생님의 언어대로 하면 통조성의 영성이겠습니다. 이번 논문을 통해 다시 그것을 동아시아 공동 철학의 핵심 관점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퇴계 선생님이 영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다음에 말을 상기하면서 저의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이란 본래 기이다. 그러나 기가 어떻게 스스로 실령할 수 있겠는가? 리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정자중에게 주신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분명하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리와 기와 같이 있는 불상잡이라는 그런 통조성의 아주 확실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그라 교수의